언젠가는 뇌관이 터질 건데 카드 돌려막기로 계속 돌려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죠. 집값이랑 전세가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다리면서 하는 건데, 저는 이 역월세라는 게 보면서 와, 정말 똑똑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거 되게 이 말 들어보셨어요? 역월세. 와, 요즘에 제가 이게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와, 한국 사람들이 요게 진짜 융통성이 정말 대단하다, 아, 천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역월세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들었는데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요거는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기사인데, 전세시장 적색등 켜졌다, 역월세, 역월세 유행, 역월세 2년치 미리 주면 전세 더 살게요, 역월세 유행, 역월세 확산, 세입자에게 월세 내줘. 요게 역월세인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사실 역월세라는 게 정말 융통성을 많이 발휘한 그런 시장인 거예요. 원래대로면 갭 투자를 했던 아파트라든지 빌라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 사실 경매로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 역월세를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 개념이 이렇잖아요. 전세라는 게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대신에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깁니다. 요건데, 집주인은 이 돈을 가지고 매달 월세를 받는 대신에 목돈을 가지고 이자랑 수익을 얻는 게, 이게 전세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전세 제도를 이용하면은 서로 좋죠. 집주인은 목돈을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들어간 사람들은 좀 더 적은 비용으로 거주를 할 수 있으니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요거는 아실에서 가져왔는데 2개 정도를 표본으로 좀 봐줄게요. 자, 분당이랑 서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7월 기준인 것 같아요. 거의 약간 늦게 한 것도 있기 때문에 7, 8월을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곳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가가 꽤나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가는 따로 안 가져왔는데 전세가가 꽤나 많이 빠졌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년 전에 전세를 4억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의 현재 시세가 전세 3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2년 전에 전세가가 4억이었는데 현재 시세가 3억으로 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에 1억 정도를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야, 전세가가 내려갔으니까 1억을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집주인은 그러면은 내가 1억 줄게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1억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갭 투자라든지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산 거기 때문에 사실 전세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본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이 있으면 주겠지만 없으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못 줘가지고 경매로 나와야 되는 물건인데, 이거를 역월세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역월세라는 게 뭐냐면요, 전세가가 내린 금액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받는 거, 요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4억이었는데 3억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1억만큼의 차익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요 1억만큼의 차익을 월세로 환산을 해가지고 세입자에게 주는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역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이게 없었죠. 거의 시장에서 볼 일이 없죠. 전세 수요는 항상 있었고 전세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랬는데, 예전에 역월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본 거였는데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억에서 5%, 약 한 5%를 기준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을 내가 못 돌려줬는데 5%를 이자율로 해가지고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40만 원이란 말이에요. 매달 40만 원씩을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주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약이 3억에 마이너스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원래 4억짜리 계약이었는데 4억짜리 전세 계약이 3억에 40만 원에 마이너스 40만 원이 된 거죠. 2년으로 세면은 960만 원입니다. 960만 원.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1억에 약 2년으로 했을 때는 월세 10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문제는 있는데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는요, 둘 다 그렇게 나쁜 조건이 아니에요. 자, 집주인 같은 경우는 월세가 나가지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리고 지금 당장 목돈이 없어서 못 돌려줬지만 매달 수입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돌려줄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도라고 하기는 그렇죠. 편법? 융통성,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임대인한테는 지금 당장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버텨보자 라고 해서 역월세가 나오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는 돈은 똑같은데 그냥 살 수 있는 거고, 혹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집주인이 월세를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자 비용을 내기만 하면 되고, 이사 같은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보수 같은 거 이런 거 안 내도 되니까 여기 살면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라기보다는 손해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자, 임차인들의 대부분이 그냥 자기 돈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계약이니까. 근데 은행에 대출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대출. 이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은행에서는 이거를 다운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사문서 위조 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운계약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다가는 4억 전세라고 얘기를 해놓고 4억에서 빼기 월세 40만 원이 있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눈속임이에요. 눈속임이고, 은행 입장에서는 나는 4억인 줄 알고 대출을 해줬던 거지, 야 3억에 마이너스 40만 원 쓰면 나는 안 해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랑 임대인이 쓴 계약서를 4억짜리 계약서를 은행에다가 냅니다. 4억짜리 계약서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계약서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연장을 하는 거죠. 대출을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내가 마이너스 40만 원을 받는 걸 모르게 진행을 하거나, 혹은 아까 1,000만 원 정도, 2년에 1,000만 원 정도 됐으니까 일시불로 그냥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1,000만 원 정도를 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1억이었잖아요. 줘야 되는 돈은 1억이었는데 이거를 1,000만 원으로 갚는 거예요. 1,000만 원으로 막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집을 유지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올바른 형태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카드 돌려막기랑 비슷해요. 언젠가는 뇌관이 터질 건데 카드 돌려막기로 계속 돌려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죠. 집값이랑 전세가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다리면서 하는 건데, 저는 이 역월세라는 게 보면서 와, 정말 똑똑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은행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알게 되면 대출을 상환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부동산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놀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놀았지만, 방송 시작하고 30분 동안 놀기는 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의외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상담하면서 들었을 때 와, 획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이게 2010년? 요 정도에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전세를 만들어내는 민족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있어 보면요, 세상 천재 같다라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옛날에 놀랐던 게 뭐였냐면은 천재신혼. 요거 되게 놀랐어요. 여러분, 천재신혼 뭔지 아세요? 지금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은 아니지만 천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집이 하나 있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도 잘 활용을 할 겁니다. 집 1이 있는데 이게 남자 이름으로 돼 있어요. 남자 명의로 돼 있는데 결혼할 여자가 이 집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의 80%가 대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싼 이자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좋은 형태로 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시아버지 집, 시어머니 집에 며느리가 전세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천재 신혼만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처갓집, 그러니까 장모님이죠. 장모님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을 사위가 입주를 하면서 그 대출을 받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돼 있어야 돼요. 혼인신고 안 돼 있어야 돼요.